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그놈의 돈 때문입니다. 매달 빠득하다 보니 노후 대비나 미래를 위한 저축은 언감생심이고요. 카드 명세서로 지난달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가계부를 보면서 지출을 줄 곳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주부들의 한숨 소리 들리십니까? 오늘 2015년 최저생계비가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한 달에 약 166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같은 곳에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로 너무 적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인 가구,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한 달에 약 166만 원.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한 달에 약 166만 원.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위클리 키워드. 네, 위클리 키워드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산케이 신문. 산케이 신문. 네. 네. 산케이 신문이 저번에 왜 세월호 침몰 사건을 관련해가지고 그 4월 12일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뭐 했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검찰 조사 받은 신문 아닙니까? 네, 지국장이 7시간 지국장이. 동안 네, 그래서 네. 그 문제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네. 당시 산케이 신문은 사실 확인 없이 국내 언론의 칼럼을 인용하고 또 세간에 떠도는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라고 하죠. 그것을 기초로 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기사를 작성해서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언론의 자유 이야기도 하고요. 네. 뭐 신문에서 그런 정도 보도했다고 해서 뭐 검찰이 수사까지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쪽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 입장은 산케이의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외국 언론사 기자를 출국 금지까지 해가면서 수사 또 기소까지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려고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겠죠. 기본적으로 언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건건마다 명예훼손이라는 칼날을 들이대면 언론의 자유는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만일 미국이나 영국 혹은 또 일본 다른 선진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나라 수사당국이 기자들을 처벌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본은 물론이고요. 또 영국, 독일, 다른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산케이 신문이 말이죠. 네. 이번엔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봉길 의사. 네. 우리 윤봉길 의사님을
살해범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했다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 지금 일본에서 말입니다. 역사 문제를 두고 진보 성향을 띠고 있는 아사히 신문과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요미우리 또 산케이 신문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산케이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갖는 것에 대해서 특집으로 비난 기사를 실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옛 일본군 요인들에게 폭탄을 던져 살해한 조선반도 출신 살해범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의 반성은커녕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주변 국가에 대한 아주 조금의 배려도 없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의 그 양심적 기성들이 어디 있는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국제적으로도 말조심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저기 말실수 때문에 많은 이탈렸다고 곤란을 그냥 겪다. 마구 내뱉는다고 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예. 네. 그 루게릭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투병 중인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국내에 상륙한 뒤에도 급속도로 전파되었는데요. 뭐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일종의 유행의 성격까지 띠면서 폭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데는 역시 참가자가 다음 기부자나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취지는 굉장히 좀 좋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유명인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뭐 유행 비슷하게 네. 돼가고 말이죠. 본래 취지가 벗어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또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지목당한 사람 중 일부는요.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대신에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동조 단식에 차라리 참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동조 단식도 역시 릴레이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동조 단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정치권이 약자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이런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수단으로 바로 동조 단식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네,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는 단식을 중단했는데 네. 동조 단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 동조 단식에 참여했던 혹은 또 참여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김영호 씨 단식을 중단시키거나 혹은 김영호 씨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기 위해서만 참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래 목적은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유족들이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동조 단식 행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일간 베스트입니다. 일간 베스트. 네. 그 구구 성향 인터넷 사이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여러 번 그 사회에 물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일간 베스트 회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네. 피의자가 도대체 어떤 글을 썼습니까? 참, 이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좀 심각하게 글을 썼는데요. 예. 피의자 정모 씨는 예.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이죠.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간 베스트 자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그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했다. 이런 글을 예, 허위 이런 사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글을 쓴 거죠.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이 그 변명도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고 관심을 합니다. 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끌면 뭐 그렇게 좋은 게 있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참.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뭐 우리 사회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그 네티즌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을 또 이례적으로 칭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이미 곳곳에 정체가 심합니다. 게다가 고장차와 사고 여파까지 받는 곳도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기름램프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장램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이후로도 홍지문 터널 부근 지나는데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이 성산램프 이전부터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1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이어지는 서번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밀리고 도심 쪽으로는 안양교에서 성산대교 북단 쪽으로 조금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노들로 강서쪽으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산철교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입니다. 이부원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지나 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이나 일산 쪽으로 이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데요.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투쟁에 나섰었죠. 하지만 당내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또한 유민희 아빠 김용호 씨의 단식 중단으로 투쟁 명분을 잃었다는 주장도 대두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장외투쟁에 반대하셨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먼저 이 문제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국제경기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뭐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안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북한도 답답한 나라이고 네. 우리 입장도 참 답답합니다. 네. 사실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든 박근혜 정부에서는 네.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을 길들이게 하는 그런 태도로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국제연기특위도 그렇고 그 국제연기지원법에 가게 되면 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들여서 응원단을 초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네.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네. 남북관계의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좋은 계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늦은 것이 가장 빠르단 말도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정부에서 다시 한번 북한에게 설득과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경주를 해서 꼭 응원단이 와가지고 네. 남북관계 친제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단 보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더 설득을 하라 이 말씀이시죠? 예. 예. 그 뭐요? 안 보내는 거 뭐 삐져가지고 안 보낸다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 급한 대로 말이죠. 이 네. 당내 사정부터 여쭤보겠는데 요즘 저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 강경파가 있고 중도파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갑자기 요새 그런 용어가 등장하더군요. 뭐 장애투쟁을 하자는 그 의원들을 강경으로 분류를 하고 네. 장애투쟁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분들을 온건파로 분류하는데 네. 뭐 보는 견해와 시각차가 있긴 합니다만 네. 좀 더 현실에 맞는 합리적 구상을 어느 의원들이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네. 야당이 하는 투쟁이라는 것은 첫째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네. 실익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지금 현재의 투쟁은 사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주책임이 있고 만들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비판은 새누리당이 받아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보호막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역설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쟁 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외 투쟁은 반대한다. 예. 하긴 뭐 국회의원이 뭐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길거리 넘어가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독재국가도 아니고 네. 지금 의회민주 정치를 내세우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어서는 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와 길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또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이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전국회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 전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이 최대의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내에서 어떻습니까? 소위 그 강경파라는 용어가 요즘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전히 그 장외 투쟁을 하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까? 사실은 장외 투쟁보다는 예. 국회 내에서 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의견이 예. 겉으로는 적어 보여도 상당히 우리 당 내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 또 네. 말 없는 다수,
공개하고 싶지 않은 다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번에 박영선 원내대표 만나셨죠? 예.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들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감한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예결위원장을 점거했던 농성은 풀고. 예. 이번 내일 우리 당원 집회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내일 장애 집회는 하고 그 예. 이상은 장애 투쟁은 하지 않는 방향에서 네. 국회 정상화 노력을 경주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럼 내일 당원 집회를 하고, 그 후에는 당의 투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네요. 이런 그렇습니다만 네. 결국 이 야당은 네.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대해주고 네.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당이 오히려 야당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네. 진정한 그 의회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성공시키는 하나의 상대다, 더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입니다. 네.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는 오늘은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고요. 또 그전에는 또 최경원 경제부총리가 민생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대통령은 이제 여러 민생에 관련된 그런 이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마이회의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런데 여당이 좀 변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세월호 입법과 관련해가지고 예야가 경색이 돼 있고 예. 국민들이 지금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월호 입법에 대한 해법은 전혀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네. 이게 국회 정상화와 또 민생입법을 요구를 하는 정부 태도는 이건 정말로 현실 인식을 잘못한 거고 야당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위선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도 만나서 예. 입장을 밝히고 또 이해를 구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진지하고 성의 있게 유족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네. 거기 또 야당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기 때문에 3자 협의체 구성 내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고 네. 원칙과 논리에 입각해서 또 현실성을 감안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문제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세월호 문제는 하나도 노력을 하려는 자세는 안 보이고 네. 민생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야당만 압박하는 이런 정부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 네. 저는 위선적인 전략이고 위선을 참 극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아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어떻게 세월호 입법을 하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대통령이고 예. 그다음에 여당이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입법에 대한 1차 책임과 최종 책임은 여당과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입법을 여당이나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수용을 하게 되면 바로 되는데 네. 입법을 안 해주는 새누리당보다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돌팔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쟁이 실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전략도 없고 국민 공감도 얻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투쟁 방법론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아,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쟁 방법이 잘못됐다. 네네. 이완구 원내대표가요. 예. 유족들을 이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월요일날 또 세 번째 만남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타협의 가능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타결이 되겠죠. 네. 추석 이제는 타결이 돼야 되고 그 유족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차례상을 광화문에서 차려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차려야지. 세월호 입법이 하루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끌고 하는 것이 지금 유족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인지 세월호 입법을 정말 관철시키고 해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신속하고 진지하고 성의껏 해야죠. 네. 혹시나 말이죠. 네. 이 세월호 특별법하고 다른 법안을 연계시키지 말고 상임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해서 다른 법안 처리하고 다 동시에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동의할. 저는 원칙적으로 그에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시는군요. 또 공감들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입법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는 국민들의 저항도 있고 유가족들의 강력한 반항이 있기 때문에 국회 운행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며 예. 세월호 입법과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비롯해가지고 동조단식을 또 얼마나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 여당이 세월호 입법을 위한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결단과 결심을 통한 해결 자세를 보이지 않고 네. 맹목적으로 분리해서 민생과 세월호 민생을 따로 나누자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현실성도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라든가 모든 국회 일정에 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은 아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취지해 보더라도 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우선 협조 없이 3자 아무것도 못하죠. 협의체가 구성이 예. 돼가지고 예. 세월호 입법을 위한 3자 협의체 내에서의 진지한 성의 있는 노력이 강구됨과 동시에 네. 또 일반 민생을 위한 전국회 정상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같이 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병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병행을 하라. 네. 선수 분리보다는 병행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지금 또 단식 계속하고 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글쎄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또 세월호 입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촉구하는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중단했죠. 네. 근데 그동안에 그 단식 때문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 네. 장애 투쟁의 큰 부분 중 하나가 지금 단식이었는데요. 예. 정치인은 네. 또 정치권은 네. 갈등을 조정을 하고 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렇죠. 일차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거나 혼란을 가중시키는 동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의원께서 이게 단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세월호 입법과 또 일반 민생이 병행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번에 이제 김영환 의원도 인터뷰를 할 때도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의 의견 조율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공개적으로 네.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속내는 네. 이 강경 장애투쟁이 맞지 않다. 병행투쟁을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기울이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조금만 예. 진정성을 보여주고 대통령께서 조금만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면 예. 이게 병행 추진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내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한 달에 약 166만 원.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1220번님께서는 본인 집이 있고 자녀 학교나 회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반면에 0890님께서는요. 그야말로 최저네요. 겨우 목숨만 유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US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무료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내년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한 달에 약 166만 원.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0252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그 돈으로 1인 가구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도 올랐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반면에 1108번님께서는요. 글쎄요. 씀씀이를 줄이면 가능한 것 아닐까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 가능한 금액 같기도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금요일 저녁 유독 막히는 자동차 안에서 답답하신가요? 꽉 막힌 정치권 소식도 답답하시죠? 그렇다면 강일구와 함께하는 타임머신 퀴즈가 있다네. 그 답답한 속 뻥튀기 하듯이 뚫어드립니다. 어떻게? 공연 선물이 있다네. 밥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고 뛰었어요. 우유 마시며 연습하는 친구가 어찌나 부러웠던지. 이렇게 온 국민의 가슴을 적셨던 이 말.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이 국제체육대회에서 육상선수 임춘혜 선수의 말입니다. 여고 2학년이었던 그녀는 라면만 먹고 뛰어 800m, 1500m, 그리고 무려 3000m까지 우승!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한 육상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훗날 다시금 알려지기를, 사실 말이죠. 임춘혜 선수는 라면을 간식으로 먹었고 우유는 잘 소화를 하지 못하는 체질이라네요. 언론이 만들어낸 헝그리 스토리에 불과했다는데
야, 이거 뭐 전 국민이 속았구만 남바쓰리 같이. 아이 뭐 그래도 우리의 육상 영웅이면은 이거 틀림없잖아요. 자, 여기서 타임머신 퀴즈 나갑니다. 수많은 스포츠 영웅을 배출한 이 대회, 임춘애 선수를 비롯해 황색탄환이라고 불렸죠. 장재근 선수, 아시아의 인어라고 불렸던 최윤희, 마린보이 박태환을 탄생시킨 이 체육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다음 달 9월 19일에 국제도시 인천에서 열리게 되죠. 지금 바로 휴대전화 집어드시고요. 0945 그 앞에 샵이 붙습니다. 샵 0945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초대권 선물로 드린다네. 기분 좋다. 네, 개그맨 강훈일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예. 금요일 만나는 타임머신 퀴즈. 네. 네, 오늘 좋은 퀴즈를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해보실만 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두 번째거든요. 네. 지난번에 가면서 제가 저희 PD님한테도 또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또 불러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방송 YTN. 네. 오늘 아주 뭐 스포츠 이야기를 시작하셨네? 네. 그 스포츠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스포츠 좋아하세요? 제가 살짝 들었는데 노르딕 걷기 운동? 네. 여기에 빠져 계시다고 그러던데. 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전 처음 들어봐요. 노르딕 걷기 운동이 이게요, 뭔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이 걷는 걸 아무나 다 잘 걸어 다닌다고 그러죠? 예. 아닙니다. 제대로 걸어야 됩니다. 스키 자세가 올바르게. 그럼요. 이게 스키 선수들이 하듯이.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노르딕 걷기 운동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도 많이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령이 대충. 그게요. 허리를 쭉 펴야 됩니까? 허리만 푸는 게 아니고요. 예. 발바닥이 닿을 때 뒤꿈치부터 닿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예. 팔을 흔들 때도요. 앞에 나간 만큼 뒤로 또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세가 반듯해지거든요. 그럼 손에 무거운 걸 들고 걸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면 만병통치입니다. 그래요.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 들으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웃어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그러도록 하죠. 수많은 스포츠 영웅을 배출한 이 대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임춘애 선수를 비롯해서 황색탄환, 장재근,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마린보이 박태환을 탄생시킨 이 국제체육대회의 이름 여러분께서 맞춰주십시오. 다음 달이죠. 19일에 인천에서 개막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유럽에서 치러지게 되면 유러피언 게임이 되는 거고요. 아프리카 쪽에서 열리면 아프리칸 게임으로 칭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코리안 게임인가? 그건 아닌데. 힌트를 주신다고 주신 겁니까, 그게? 네. 코리아가 속해 있는 대륙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예요. 여러분 샵 0945 정답 보내주시고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초대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실 때 스포츠 스타 임춘애 선수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당시에 진짜 임춘애 선수 인기 엄청 좋았습니다.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나거든요. 라면 하면 또 임춘애 선수가 떠오를 정도고 영화 넘버3에서 송강호 씨도 열변을 토할 정도잖아요. 라면만 먹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헝그리 정신. 그건 홍수 아닌가? 뭐 어쨌든 그랬었던. 방금 하신 건 누구 성대묘사예요? 죄송합니다. 송강호 씨라고 제가 송강호 씨. 했는데 그렇구나. 조금 더 연구를 해올게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라면만 먹고 뛰었다는 얘기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적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라면 회사 또 우유 회사에서 앞다퉈서 우리가 공짜로 라면과 우유를 대줄게요. 이렇게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얘기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설이라는 게 조금은 아쉽네요. 네. 사실 임춘애 선수는 육상 코치의 부인이 가끔씩 끓여준 라면을 간식으로 먹었던 게 다고요. 우유는 또 체질상 잘 소화를 못하는 체질이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의 육상 영웅이면은 틀림없었죠. 그럼요. 그렇죠. 그건 불변의 법칙이죠. 네. 임춘애 선수는 대회 전까지 메달 후보로 전혀 주목받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느닷없이 3관왕에 오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 이름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의 퀴즈는 이 대회가 배출한 스포츠다. 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밖에도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도 또 박태환 아까 선수.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2006년 도하 대회,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2회 연속 3관왕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한국 스포츠 역사를 다시 썼는데 박태환 선수 이전에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 또 있습니다. 아시아의 불개 누굴까요? 조우련 선수죠. 네. 그리고 아시아의 이너 최윤희 선수도 이 스포츠 대회의 스타가 되겠습니다. 네. 선물 여기에서 한 번 좀 더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선물 소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죠. 저 공연이에요. 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예. 제목이 아주 수상하네요. 네. 악독한 친일파 이중생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연극인데 당시의 시대와 사회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와 그 내면이 감각적인 무대로 표현이 되는 작품입니다. 네.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공연이 됐고요. 네. 오늘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을 해서 9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공연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좋습니다. 퀴즈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시다면 또 드려야죠. 네. 수많은 스포츠 영웅을 배출한 이 대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혜 선수를 비롯해서 장재근, 최윤희, 박태환을 탄생시킨 이 체육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음 달 9월 19일 우리의 국제도시 인천에서 개막이 됩니다.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개그맨 강일루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수제 맥주 드셔보셨습니까? 이름 그대로 이 자신만의 제조법으로 직접 만든 맥주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부터요, 40, 5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을 불문하고 그 맛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수제 맥주집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드시는 분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수제 맥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인터넷 맥주 동호회죠. 맥주야 놀자의 운영자이신 권경민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맥주야 놀자라고 하는 인터넷 그 동호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거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시작은 작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시기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되지는 않았는데, 그죠? 네. 근데 아주 인기가 있죠? 네,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렇군요. 하여튼 요즘 맥주를 말이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이들도 있고, 수제 맥주집도 많아졌어요. 네. 이 국내에서 이 수제 맥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로 봐야 될까요? 일단 수제 맥주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거는 사실은 이제 한 2002년 때 그때 처음에 주세법이 일부가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가능은 했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커서 사실 지금 양대 그런 대기업 외에 양주장들이 사업을 하는 건 쉽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7년경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세법이 바뀌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장벽이 낮아지고 해서 그때는 많은 이제 그 하우스 맥주들, 수제 맥주집들이 생겼었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맥주 소비 시장이 아직은 그 수제 맥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생겼던 것들이 지금 거의 많이 다 사라졌었고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3월 26일 날 다시 또 법이 바뀌면서 또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장벽을 낮춰주고 해서 좀 더 많은 작은 규모의 양주장들이 그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과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시는 인터넷 동호인회, 그 안에서도 이렇게 수제 맥주 인기를 느낄 수가 있는 거로군요. 네,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순수 이제 그 동호인들의 모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하루에 이제 방문객 수가 한 4, 5천 명 정도, 그리고 페이지 뷰가 한 4만 건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회원들이 이렇게 올리는 글 보면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이제 다양한 맥주, 제대로 된 맥주를 정말 많이 원하고 있었구나. 그런 분들을 확실히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수제 맥주의 인기가 있는 것은 이 국산 맥주가 맛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동호회를 운영해 보시면 이 국산 맥주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요? 네, 근데 국산 맥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어떤 맛의 문제도 좀 있고요. 예. 일단은 이제 맛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태까지는 지금 이제 롯데가 새로 뛰어들기는 했지만 사실은 두 개 오비하고 화이트 쪽 양쪽 언급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두 개 양대 그 대기업이 사실상 우리나라 연간 거의 한 4조 원 규모의 맥주 시장의 한 98% 정도를 지배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독점이다 보니까 뭐 질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99년 12월 달에 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맥주 속의 그러니까 보리 함량이 67.7%가 되어야 맥주로 법상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요. 예. 그게 그때 법이 바뀌면서 10%만 함유가 돼도 맥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뭐 맥주 순수령에서 메가 100%를 사용한 맥주, 라거 맥주 생산하지만 우리나라는 메가가 10%만 들어가 있어도 다 맥주다라고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 부분 두 개의 그런 업체가 거의 모든 맥주를 만들다 보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700개 정도의 양주장이 있습니다. 예. 일본도 한 250개 정도의 양주장에서 다양한 맥주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렇죠, 예.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의 맥주 마셔보면 맛있습니까? 일단은 뭐 맛있다 맛없다는 개인의 주관이겠지만 다르다. 네. 일단은 기존에 먹던 맥주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요즘 말이죠. 집에서 만들어서 직접 맥주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네. 이 홈 브루어링이라고 합니까? 네네. 이거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홈브루잉 하시는 분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그 브루잉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원 재료, 그러니까 메가 홉 이스트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초보자들을 위해서 완전히 그 키트 제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액상 원액하고 물만 부으면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초보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질이 좀 보장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혹시 말이죠. 맥주집에서 무난하게 주문할 수 있는 메뉴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제 맥주라는 걸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테테바이젠이라고 해서 밀맥주 계열의 맥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메가하고 밀을 사용한 에일 맥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과일 향도 좀 많이 나고 색깔도 노란색, 진짜 탁한 색깔은 기존의 맥주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신맛도 좀 적고 해서 부드럽고 어느 음식과도 좀 잘 어울리는 맥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 맥주 동호회죠. 맥주야 놀자의 운영자인 권경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의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영웅을 배출한 이 대회.
임춘혜 선수, 장재근 선수, 최윤희 선수, 박태환 선수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겠죠? 이런 선수들을 탄생시킨 이 대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음 달 9월 19일에는 국제도시 인천에서 열리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0945,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